이번 시간에는 대칭도 측정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볼 텐데, 우리가 위치도는 원의 중심을 가지고 그 계산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익숙해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해가지고 루트 씌워서 대각선 거리 구하고 곱하기 2 이렇게 하면 위치도잖아요. 그거는 계속 봤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한데, 이 대칭도는 사실은 더 간단해. 한쪽만 하는 거니까. 그런데 자주 접하지 않다 보니까 그림 자체가 좀 생소해 보이기도 해. 그래서 더 개념적으로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사실은 더 간단한 거다. 원으로 계산할 때 진원도의 반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평면 형상에 대해서 위치도하고 대칭도 측정하는 방법, 엄밀히 얘기하면 지금 하는 거는 측정하는 방법이 아니고 계산해서 적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평면의 위치도, 평면의 대칭도 요거 할 거고, 그 다음에 이번 학기에 실습 시간에 이걸 가지고 또 측정해서 계산하는 거 또 할 거예요. 측정기는 높이 마이크로미터, 1차원 높이 측정기 요걸 가지고 하는 거고요. 평면의 위치도가 어떤 내용인가 먼저 개념을 좀 살펴봐야 돼요. 위치도가 무슨 뜻이에요? 그냥 개념적으로 보면 편차. 오케이. 위치도는 편차야. 위치도는 편차고 위치도 공차는 공차고. 자, 그러면 위치도가 편차 맞는데 무엇에 대한 편차일까? 그렇지. 그냥 모든 기하공차가 다 그래. 위치도 하면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은 거, 얼마나 떨어져 있나 이거고, 진원도 하면 동그래야 되는데 얼마나 찌그러졌나, 평행도 하면 평행해야 되는데 얼마나 평행이 아닌가,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있어야 할 위치라는 게 뭐냐 라는 거 생각해 봐야죠. 있어야 될 위치라는 거는 뭐 있어야 될 위치지.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위치도라는 것은 정확한 위치에서 어긋남의 크기가 위치도야. 여기서 정확하게 있어야 될 위치라는 것은 여기 점선이 여기다 이거죠. 정확하게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이 면이 여기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다. 그럼 위치도 공차라는 건 뭐냐? 있어야 될 곳에서 어느 범위 내에, 요 F라는 범위 내에 있으면 합격이다 라는 게 위치도 공차예요. 그럼 위치도라는 건 뭐냐? 어디엔가 있는데 있어야 될 곳하고 얼마나 떨어졌냐, 이거 계산하는 게 위치도야. 간단하죠? 자, 그럼 우리가 위치도 하면은 여러분이 언뜻 생각이 뭐가 나야 돼? 여기가 있어야 될 곳이라고 지정을 해줘야 되죠? 그게 뭐야? 네? 데이텀. 또 우리가 이거잖아요. 자, 금방 얘기했어. 이게 데이텀이야. 데이텀.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가 지금 이면에 위치도를 잰다 하면은 얼마만큼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 기준이 뭐예요? 그렇죠. 여기에 이거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치도 하면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 이걸 딱 생각해야 돼. 이제 이렇게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를 통해서 10이라는 데 있어야 되는데 가공을 해서 측정을 해봤더니 얘가 실제는 이만큼 커가지고 여기까지 치수가 10.05더라 그런 거죠. 그러면
10.05 마이너스 10은 0.05죠. 이 0.05가 2분의 F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0.5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반대쪽으로도 이만큼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곱하기 2 하면 이게 미치도가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아주 단순해요. 오케이? 자, 그러면 대칭도 가볼게요. 대칭도. 대칭도는 또 무슨 뜻이야? 대칭도라는 것도 여기에 있으라는 거지. 여기 이 면에. 그죠? 서로 대칭이어야 할 형체가 어긋났다. 그게 대칭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얘가 어긋나서 이만큼의 범위를 가지고 있다. 또는 이만큼의 범위 내에 들어오면 된다. 라는 게 대칭도야. 자, 제품이 이렇게 생긴 제품이 있어. 그러면 얘가 이 폭이 있는데 이게 데이텀이야. 그런데 이 작은 폭, 안쪽 폭 요걸 측정해 가지고 요거에 대칭도를 구해라. 0.1. 이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데이텀 A라는 게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 치수선의 연장선에 여기에 데이텀 표시가 붙어 있으니까 요 큰 폭에, 그렇지, 여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또 어디를 얘기하는 거야? 요것도 여기 있으니까 요 작은 폭의 중간. 그죠? 요 차이 구하는 거야. 요 차이 구해가지고 곱하기 2 하면은 요게 대칭도야. 그러면은 뭐 지금 본 거로 보면 대칭도나 위치도나 지금 똑같은 얘기를 다르게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라고 배웠어요? 여기 보시면 이 대칭도 규제한 거예요. 이거는 ISO. 근데 이거는 ASM이에요. 여기는 똑같은 얘기인데 위치도를 규제를 했죠. 왜냐? 대칭도나 위치도나 조그맣게 설명하는 게 같은 내용이더라 이거지. 그래서 ASM이 Y14.5 2018년 버전에서는 ISO의 개형차 14가지인데 두 가지가 줄어서 ASM 12가지 됐다고 했잖아요. 그 12가지가 된 이유가 이 위치도 하고 동심도 하고 대칭도가 이게 다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거야. 동심도는 TED가 0인 특수한 경우의 위치도라고 그랬죠. 그리고 대칭도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TED가 값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고 요 전에 측정한 그 형체, 이걸 TED로 삼는 거예요. 그거 빼고 나머지는 계산하는 게 다 같아. 그래서 지금 이 두 개가 없어지고 이것이 전부 위치도로 포함됐다. 그래서 12개가 된 거예요. ISO에는 14개. 그 중에 요거 2개가 없어져서 12개 됐다. 요거를 아마 공차해석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요 개념이 왜 그런지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듣고 보니까 대칭도를 따로 위치도라고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계산 방법이 같으니까. 자, 그러면 이 도피 마이크로미터를 이용해서 측정을 했어요. 그 대칭도의 개념이 뭐냐 하면 이런 거야. 도면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볼 때 이 도면은 제대로 된 도면이에요? 뭔가 부족한 도면이에요? 이게 우리가 실습할 때 그냥 정반상에 놓고 측정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지금 엄밀히 치면 정반 위에서 이면이 정반 위에 놓여지는 거죠. 이면이. 그러니까 실제로는 1차 데이텀은 여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 일차적으로 정반 위에서 예를 들어서 B라고 하면 정반 위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 폭을 측정해 가지고 이 중심 좌표를 구해서 이 A 데이텀을 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실제 형상으로 보면 얘가 어떻게 규제가 돼야 되냐면 이렇게 규제가 돼야 되는 거지. 대칭도 0.01, 그 다음에 B가 먼저 정반에 닿아야 되니까 B, 그 다음에 A, 이렇게 규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규제가 되면 또 말이 안 되는 게, 데이텀 우선순위에 의해서 여기 이 데이텀에 의해서 회전운동이 구속이 되고, 그 다음에 동시에 이 Z값이라는 Z 좌표가 동시에 구속이 돼야 되기 때문에 치수가 여기를 기준으로 모든 것이 계산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럼 여기를 기준으로 이 작은 홈폭의 중심에 대칭도를 대라,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그러면 B데이텀에서는 회전운동만 구속을 하고 Z라는 좌표는 여기서 기준을 잡지 말고 여기서 기준으로 설정을 해라 라고 얘한테 명령을 줘야 되죠. 근데 그게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나요? 여러분 공차 해석 시간에 이런 기호를 배웠을 거예요. 이런 기호 배운 거 혹시 나나요? 네. 그래서 이게 이런 데 쓰이는 거예요. 이런 데는 여기에다가 요걸 주는 거지. 이렇게 주면 B면을 가지고 1차 데이텀으로 삼기는 삼되 선형운동은 구속하지 말고 회전운동만 구속을 해라. 그러면 요 바닥을 정반 위에 딱 얹어놓고 고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에 요 폭을 측정한 다음에 요 폭의 중심을 기준으로 이제 대칭도를 계산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 도면을 그리자면 요렇게 그렸어야 되는 거죠. 요렇게 요 기호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시도록. 이거 어디다가 쓰는지 이제 아시겠죠? 자, 그럼 대칭도라는 개념이 뭐냐? 대칭도는 데이텀에서 어떤 형체의 치수까지의 차이다. 근데 이 차이를 왜 2배를 하느냐? 지금 여기서처럼 이런 부품이, 상대 부품이 조립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이 조립된 부품을 반대로 회전 180도 회전을 시켰을 때 다시 조립을 해도 조립이 가능한 범위를 공차로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요만큼 차이가 있었는데 180도 회전시키면 이게 이 위쪽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대칭도라는 것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요게 대칭도가 된다. 그래서 요거의 차이에 곱하기 2가 되는 거다. 이런 의미예요. 요거 대칭도 개념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럼 대칭도를 계산하는 방법이 뭐냐? 방법은 간단하죠. 이 큰 폭의 중심, 이 큰 폭의 큰 폭이 여기가 아니네요. 여기가 아니고 큰 폭이 이거네. 여기까지. 요 큰 폭의 중심되는 여기까지의 위치 요거 구하고, 그 다음에 요 작은 폭의 중심되는 위치 요거 구하고, 요거 1번 2번 그러면 1번 마이너스 2번, 그죠? 요거 해서 곱하기 2 하면 이게 대칭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큰 폭의 중심 위치 여기 데이텀, 작은 폭의 중심 위치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요. 그럼 요만큼 차이가 나는 거죠. 요 차이에 곱하기 2, 요게 대칭도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큰 폭의 중심까지 위치를 어떻게 구하냐 이거예요. A, B, C, D라는 것은 우리가 높이 마이크로미터로 측정을 한 거죠. 그럼 이 값을 가지고 큰 폭의 중심을 구해보자는 거죠. 큰 폭의 중심은 이거 D 값, 거기서 A 값 빼는 거죠. D 값에서 A 값 빼면 요게 폭이 돼요. 폭. 그러니까 요 값이 되는 거죠. 요거 폭. 근데 그거에 나누기 2를 하면 폭의 반이 되죠. 폭의 반이니까 요 폭의 중심에서부터 요 폭 한쪽 여기까지 요게 되는 거죠. 요거. 그쵸? 근데 지금 계산은 이 바닥에서 이 폭 중심까지의 치수를 알아야 계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폭의 반을 계산했으니까 나머지는 여기다 요거만 더해주면 되죠. 요거. 그게 뭐냐면 A 값이란 말이죠. 그래서 플러스 A를 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큰 폭의 중심이 되겠죠. 이해할 수 있나요? 작은 폭의 중심도 마찬가지죠. C에서 B 빼면 요 폭이 돼. 요것도 폭이죠. 거기서 반을 나누면 여기서 요 값이 되는 거죠. 요가. 근데 요 작은 폭의 중심까지를 바닥에서도 재야 되니까 요걸 플러스 해줘야 되죠. 요만큼. 요게 뭐냐면 B란 말이에요. B. 그래서 B를 더해준 거예요. 그러면 요게 데이텀이 되고 요게 측정 형체가 되니까 요거 빼기 요거 1, 2, 1 마이너스 2 하면은 편차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편차가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기하공차는 마이너스라는 게 없어. 기하 편차는. 그래서 이거에 절대값을 해주는 거죠. 요 양쪽에 이렇게 막대기 세우는 것은 절대값, 즉 계산한 거에 숫자만 필요하고 부호는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곱하기 2 하면 요게 대칭도다. 요걸 가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요거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데이텀, 요거는 측정값, 요 차이 곱하기 2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대칭도를 계산할 때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 값이 뭐하고 같냐 하면 요 값 그리고 요 값 1번 2번 1-2 한 거하고 같은 값이 돼. 그래서 여러분들 간단하게 계산을 할 때는 이렇게 복잡하게 뭐 -2하고 뭐 곱하기하고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않고 요렇게만 간단하게 계산을 해도 같은 값이 나온다는 거죠. 이거 나중에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이거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이 중심값의 차이값을 계산하고 곱하기 2 한 거나 요 양쪽 폭의 차이값을 계산한 거나 같은 값이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대칭도를 계산했는데 요거는 지금 잘못 들어간 거예요. 요거는 빼야 돼요. 요게 아까 그 폭의 차이값이에요. 중심값의 차이값에는 곱하기 1을 하고 요게 계산이 잘못돼 가지고 요거가 0.06이다. 그래서 요거 아까 설명한 거 계산이 잘못됐다는 거 정정하고요.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오늘 할 거예요. 이렇게 할 건데 여러분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도면을 보고 이 도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을 먼저 분석을 해야 돼. 이건 아주 간단한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우리가 측정하려고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여기 위치도가 있죠? 위치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칭도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MMC가 붙어 있죠? MMC가 있다는 것은 치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치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또 어떤 뜻이냐? 상한 치수, 하한 치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측이냐 외측이냐에 따라서 내측이면은 하한 치수가 MMC가 될 거고요. 외측이면은 상한 치수가 MMC가 될 거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치수를 가지고 있는 게 어느 부분이에요? 폭 부분이죠, 폭. 큰 폭이 34.9. 여기도 34.8. 이 부분이 치수를 가지기 때문에 그 부분의 폭, 그 다음에 상한 치수, 하한 치수, 이쪽도 마찬가지로 폭, 상한 치수, 하한 치수,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MMC 계산하니까. 그럼 여기서 한번 간단히 볼까요? 왼쪽 폭의 MMC 치수가 얼마예요? 그래서 요거죠. 요게 MMC 상태예요. 이게 외측이니까 값이 커야 재료 중량이 더 나가겠죠. MMC라는 게 최대 실체 조건. 이 재료가 무게가 가장 많이 나가거나 부피가 가장 커지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내경은 덜 깎아야 무게가 많이 나가고, 맞나? 그죠? 반대인가? 네. 그런 거죠?
내경이고 외경이고 간에 덜 깎아야 무게가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내경인 경우에는 덜 깎으면 치수가 작아지고 외경인 경우에는 덜 깎으면 치수가 커지는 거죠. 그거 헷갈리면 안 돼. 내경이든 외경이든 덜 깎아야 MMC가 돼. 그런데 내경은 덜 깎으면 치수가 작아지고, 그죠? 외측은 덜 깎으면 치수가 커지고, 그렇죠? 그거 착각하지 않도록. 자, 요거를 분석을 했어요.